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남녀의 행복한 생활을 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남자들은 자신의 소중한 물건의 외형적인 조건이 좋아야 여자들이 만족해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생각은 남성들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여자들은 많고 취향도 다양하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조건에 연연하는 여자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남자들은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부분만으로 자극을 받지만 남자와 달리 여자는 분위기와 이 남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정서적 교감으로 느낄 때 큰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여자들의 심리는 중년이 된 남자들에게는 희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젊어서는 하루에 두세 번은 거뜬히 했지만 중년이 되고 갱년기가 오면서 자신의 능력이 줄어듦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줌마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능력이 줄어드는 중년 남자와 욕구가 올라가는 중년 여자 모두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점. 아침이나 낮에 사랑을 나누기. 많은 사람들은 사랑은 밤에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밤에 술이라도 한잔해야 용기가 난다는 분들도 있죠. 오히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체력이 바닥이 났는데 사랑을 나누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위기적으로 밤이 나을 때도 있지만 새벽이나 아침에 사랑을 나누기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자들은 시각적인 부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침에 더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일찍 출근해야 해서 어렵다면 주말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말에 늦잠을 자고 나면 하루 종일 몸이 개운하지 않지만 주말 아침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더욱 활기찬 하루가 될 것입니다. 2점. 농담이나 대화를 하자. 그러나 삶에 지치고 익숙해지면서 이성이 아닌 가족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어 갱년기가 찾아오면 더욱 심각해지죠. 중년 남자들은 처음 배우자를 만났을 때처럼 대화도 많이 하고 가벼운 스킨십을 시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처음 꼬실 때처럼 적이고 이야기를 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스킨십을 해보세요. 그러나 농담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분위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하다는 기준은 서로가 얼마나 공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농도가 옅어도 공감하지 못하면 불쾌할 수도 있고 농도가 짙어도 공감이 된다면 서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더라도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자들의 사랑은 정신적인 부분이 선행되어야 육체적인 부분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화를 함에 있어 삶과 관련된 힘들었던 이야기나 평소에 서운했던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농담이나 얘기를 스스럼 없이 나누는 커플의 연애 만족도는 80점이 나온 반면 이러한 대화를 하지 않는 커플은 54점의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1년 이상의 오래된 커플일수록 만족도 차이는 더욱 크게 났습니다. 이러한 적인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커플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꼭 대화가 아니더라도 서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대화를 나눠보세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쑥스럽다면 예쁘다, 고맙다라는 말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왜 이러냐고 어색해하지만 결국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3점. 윤활제를 챙겨놓기. 중년 여성들은 폐경으로 인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사정도 모른 채 남자들은 하려고 하니 배우자나 애인은 더욱 거리를 두게 됩니다. 남자의 매력이 부족해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수적인 중년 남자들도 윤활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자들은 너무 밝히는 것처럼 보일까봐 잘 챙기질 않습니다. 남자가 챙겨야 합니다. 침대 옆 협탁 서랍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젤 같은 윤활제를 챙기는 것은 중년 남자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자에게 한 번이라도 좋지 않은 기억을 심어준다면 두 번의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4점. 남자가 관계하려고 할 때 여자가 피하지 않는다. 사람은 동물들과는 다르게 즐거움과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람은 언제든지 사랑을 나눌 수가 있죠.
특별한 원칙이나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감정에 충실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정서적 교감을 나눴다면 육체적 교감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시각적인 자극을 받거나 상상을 하게 되면 갑자기 몸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양은 냄비처럼 갑자기 끓어오르지만 여자들은 감화소처럼 서서히 가열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하거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분위기와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여자들도 남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자가 원하는 분위기 등과 같은 모든 조건을 따지다가는 소중한 사랑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이 갑자기 요구하더라도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응해주는 배려와 센스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성분들이 조금 양보해서 남성분들이 원하는 대로 몸과 마음을 맡겨보세요. 이러한 조금의 양보가 남자들에게 큰 자신감을 불러일으킵니다. 5점. 여자도 당당하게 요구한다. 시대상을 반영하듯 MZ세대 젊은 여성들은 성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이지만 중년 여성들은 아직도 과거의 보수적인 삶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자고 말한다면 너무 밝히고 천박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너무나 피동적인 여자에게서 성적 매력을 못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가 먼저 하자고 말했을 때 실제로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싫어하는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남자는 혼자 하는 놀이가 아닌 함께하는 놀이로 인식하면 더욱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당당한 여성의 모습에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니 여성분들도 용기를 내서 자신의 즐거움과 욕구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성분들도 남자를 기다리는 피동적인 삶으로 자신의 젊음을 낭비하지 마세요. 6점. 갱년기에도 사랑을 나누자. 여자는 폐경이 오고 갱년기가 오면 사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 이후에 여성들이 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의 욕구에 식욕, 수면욕, 성욕이 있는데 셋 중 하나를 포기하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행복한 삶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폐경이 오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의 몸에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있기 때문에 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74세에서 79세의 노년들 중에 58.6%는 여전히 잠자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80세에서 84세 노년의 경우 38.6%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노년들의 삶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폐경이 되고 노년이 되면 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고 좋은 약을 먹는다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관계는 치매를 예방하고 우울증을 완화시키며 면역력 또한 높여줍니다. 서로의 사랑을 느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자가 여러분을 지금보다 더 고평가하게 만드는 심리 트릭을 알아볼 거예요. 오늘 트릭을 사용하시면 여자가 여러분을 더 매력적이고 더 대단하게 보고 더 잘생기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잘 되고 싶은 여자가 있다. 맞춤형 솔루션을 드릴 예정.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자의 휴리스틱을 이용할 겁니다. 휴리스틱이 뭐냐? 어려운 단어 나와서 끄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건 유명한 심리학 용어인데 사람은 뭔가 판단할 때 어림짐작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 거를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루에 판단을 사소한 판단까지 포함하면 수백 수천 번을 해요. 사소하게 양치를 할까 말까? 양치를 하기 전에 치약을 얼마나 짤까도 0. 몇 초 만에 판단을 하죠. 근데도 우리가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기 때문. 이런 거를 다 세세하게 막 장단점 따져가면서 양치질을 3분 30초 동안 하고 치약은 정확히 몇 그램 짜야겠다. 이렇게 계산하고 판단하려고 하면 뇌를 너무 많이 써서 막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습관처럼 배어있는 거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죠. 운전할 때도 처음에나 긴장하면서 하지 나중에는 전화하면서도 하잖아요. 또 어떤 걸 평가할 때 사람에 대해 평가할 때도 이 어림짐작
휴리스틱을 씁니다. 어떤 꽤 죄죄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별로다, 게으르고 멍청해 보인다 판단하고, 반면에 깔끔하게 정장 입고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죠. 실제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증할 필요 없이 판단을 해버려요. 이렇게 인간은 뇌를 아껴 쓰려고 하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인지적 구두쇠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어림짐작한다는 건 여기까지 알아보고 여러분은 이 휴리스틱을 이용할 거예요. 이런 걸 이용하는 게 뭐 사기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보시면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그런 말 하는 분들도 자신의 약점이나 안 좋은 점 남들한테 안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심지어 사람은 진실돼야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이제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일 수 있어요. 남자 페미니스트들도 보면 대부분 그냥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위선 떠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휴리스틱이라는 사람의 심리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여자가 여러분을 좀 더 대단하게 보게끔 만드는 전략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용할 건 이용하고 친해진 다음에 솔직하게 여러분의 약한 점도 공유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오해하게 만들기입니다. 재밌는 예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은 파티를 엄청 좋아해서 으리으리한 호텔에 가서 파티하고 요트 가서 파티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돈을 잘 벌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냥 몇만 원 많으면 20만 원 내고 가끔 가는 거예요. 그래도 카톡프사나 인스타그램에 한 달에 한 번씩만 파티 가는 거 올려도 남들 눈에는 되게 자주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되게 고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음악이 취미이긴 한데 엄청 열정적으로 하진 않아요. 근데 취미로 할 때마다 무슨 음악 만드는 스튜디오 같은데 가끔 가서 사진 찍고 SNS에 올립니다. 그러면 처음 보는 여자분들이 라고 하면서 호기심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또 막자치게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무심하게 라고 멋있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렇게 무심하게 얘기해야 여자 쪽에서 더 호기심이 생기는 법이에요. 스튜디오 가서 찍는 거 솔직히 별거 아니거든요. 몇만 원이면 빌립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여자 쪽에서 흥미를 가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게 있어 보이거나 특별해 보이는 걸 하는 사진을 찍어서 여자가 여러분을 고평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자가 여러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끔 만들면 좋습니다. 직장 상사한테 가장 고평가를 받는 직원이 어떤 스타일일까요? 일을 잘하고 말고를 떠나서 일하는 걸 티내는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은 묵묵히 뒤에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못 받고 내 옆 사람은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데 알랑방구 잘 끼어서 인정받는 그런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여자가 알게 하세요. 물론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여자가 알아차리는 게 간지긴 해요. 알고 보니 몸이 좋고 알고 보니 똑똑하고 근데 여자가 눈치 없는 스타일이고 뭔가 세심하고 통찰력이 좋은 스타일이 아니면 여러분이 떠먹여 줘야 합니다. 자기 PR을 해야 해요. 여러분이 되게 열심히 살고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걸 티를 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1차원적으로 자랑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티내라는 거예요. 어필은 해야죠. 안 하면 모르니까. 근데 내 입으로 자랑하듯 하면 안 됩니다. 간접적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카톡 중이라면 서로 뭐 하는지 얘기하다가 운동하는 거나 일하는 사진 툭 던지고 인스타에 좀 올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차를 샀어도 나 차 샀다 이러지 말고 은근하게 차 마크 보일랑 말랑하게 올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에 대해서 올려치기를 해도 좋아요. 저는 있어 보이게 말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자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여자들 중에 쇼핑몰 하면서 적자를 보는데도 그냥 여성 의류 CEO다 당당하게 말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올려치기 하는 게 보통 잘 먹혀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상대방을 검증하려고 하지 않고 하는 말을 그냥 믿기 때문이에요. 좀 올려치기 좀 하시고 자주 티내면서 여러분을 멋있게 포장하세요. 나는 올려치기 같은 거 하기 싫고
리얼하게 가고 싶다 하면은 최소한 여자가 올려치기 하지 않는지 의심은 하셔야 됩니다. 여자가 자기 쇼핑몰 사장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술집 여자거나 신용불량자 백수인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음은 기억을 조작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카톡 프사 있죠? 그거를 최대한 멋있게 찍으세요. 거의 뭐 사기네 할 정도로 찍는 겁니다. 좀만 기다려보세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하면서 잘 안 꾸미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여자가 실물은 별로야. 근데 사진을 너무 잘 찍어. 실제로는 그냥 통통한 몸매인데 사진으로는 막 가슴 골 나오게 찍고 엉덩이 커 보이게 찍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들도 이제 사진을 보면서 하면서 기억이 조작돼요. 남자도 사진만 잘 찍어도 이렇게 고평가되게 만들 수 있어요. 좀 신경 엠서 세팅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사진 찍어주고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평가를 내리거나 믿음을 가지면 그 평가를 잘 안 고치려고 합니다. 한번 만든 믿음이 있으면 그거에 맞는 쪽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연예인의 팬이 되면 그 사람의 좋은 절만 보이고 누군가의 안티팬이 되면 그 사람이 안 좋은 점만 찾아요. 일부러 여러분이 문신한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편견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확증 편향 때문에 문신한 사람을 볼 때마다 괜히 안 좋은 점을 찾습니다. 진짜 사소하게 다리 떠는 거나 젓가락질 못하는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평소에는 남이 다리 떨지 말든지 그래서 첫인상 그리고 소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누가 어떤 여자한테 여러분을 소개할 때 이 사람 되게 인기 많은 남자야. 그 여자는 적어도 몇 분 몇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인기가 많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괜히 좋은 점이 보이겠죠? 말을 한마디도 안 해도 그런 걸 좀 이용하시면 좋아요. 사람은 소문에 약하기 때문에 소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또 사진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개팅할 때 이제 사진을 잘 해놓으면 여러분에 대한 첫인상이 좋아집니다. 라고 판단하고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에 대한 좋은 점을 찾게 만들죠. 괜히 여러분이 신은 신발을 보면서 센스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사진이 별로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안 좋은 점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도 별로처럼 보일 거고요. 똑같이 과묵하면 재미없어서 인기가 없구나 이럽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어요. 아니면 소개팅 한 날인데 여자한테 어필을 잘하고 싶다 하시면 맞춤형 전략을 짜는 게 좋음. 차 자랑 돈 자랑 이런 허세를 부려서 잘 통하는 유형의 여자가 있고 오히려 싫어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있는데 이분은 과묵해요. 그래서 강남역 근처에서 술 먹는 거 좋아하는 20대 초중반 여자들한테는 잘 안 동해요. 그런 여자들은 약간 BJ 같은 남자들 있어 보이고 그래야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유명한 인플루언서들한테는 잘 통해요. 그 여자들은 하도 주변에서 돈 자랑하고 차 자랑하는 남자들이 많아서 자랑 안 하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이 남자분이 자랑은 하도 안 하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 성향을 잘 파악하시면 좋아요. 진짜 여자들 유형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반대예요. 여성스러운 스타일은 잘 챙겨주면서 낭만 있게 다가가면 좋아하고 이 여자 성향 파악하는 건 그 여자가 올린 사진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그 사진을 올리는 거는 사진에 나온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예요. 비키니 사진을 올린다. 섹스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여자들은 여러분도 어느 정도 섹스 어필을 하면 좋죠. 운동하는 남자라고 해도 되고 어느 정도 다른 여자보다는 편하게 19금 얘기를 해도 됩니다. 또 어떤 여자는 명품 사진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자존감이 낮아서 무시 안 당하려고 올리는 케이스거나 과시하려고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존감이 낮은 여자는 여러분이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척을 해서 그걸 어필하면 좋아요. 자기에게 없는 걸 보여주면 좋아하겠죠. 또 잘 챙겨주고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 진짜 칭찬을 해주면 좋겠죠. 반면에 과시 욕구 있는 사람들은 청담동 있어 보이는 곳 가서 데이트하셔도 좋고 아니면 의외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이게 뭔 상관일까요? 과시욕 있는 사람들은 보통 성장에 대한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신분 상승하는 느낌을 위해서 명품을 입고 그러는 건데 그런 식으로 비전이 있는 모습을 어필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톡 프사를 보면서 판단하셔서 맞춤형으로 어필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인맥을 자랑하시거나 유명인과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사기꾼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내가 A랑 친하다고 말하면서 유명한 B랑 친해져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B를 이용해서 C, D 이렇게 뻗어가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식으로 사기친 분이 있죠.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라는 건 아닌데 이게 되게 사람들한테 잘 먹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A라는 사람과 안다고 하면 A의 명성이나 이런 게 여러분의 후광이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맥 중에 괜찮은 분이 있다면 굳이 숨길 필요가 없고 안다고 하면 좋아요. 이렇게 여자가 여러분을 고평가하게 만드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아까 여자 기억을 조작하기 위해서 사진을 잘 찍어야 된다고 했죠. 잠깐 홍보 좀 하고 갈게요. 죄송해요. 그래서 저희가 옴므포토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카톡 프사, 소개팅 어플에 쓸 수 있는 사진을 찍어드리는 거예요. 어울리게 스타일링 해주고 헤어 스타일 추천해주고 감성 사진까지 찍어드리는 겁니다. 이랬던 분이 이렇게 변하고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상추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상추는 쌈 채소로 섭취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식단에서 흔하게 보다 보니 영양소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상추에는 생각보다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 섬유질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소화기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좋은데요. 이 상추를 자주 섭취하면 배변 활동이 활발해져 변비를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변비가 있어 변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피부 여기저기 뾰루지가 잘 생기는데요. 이 상추와 같은 채소를 자주 섭취하면 변비 제거에 좋아 소화기관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도 높여주고 피부의 뾰루지가 사라지면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 채소인 상추의 효과와 가장 건강하게 상추 먹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추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100개 양에는 순수 탄수화물이 1.59, 섬유질 2.8, 단백질 1.59, 비타민 A 일일 권장 섭취량의 140%, 비타민 K 105%, 비타민 C 15%, 비타민 B1 6%, 비타민 B 6%, 비타민 B3 2%, 비타민 B6 7%, 엽산 10%, 망간 11%, 철 10%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영양 성분에서와 같이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두 비타민 모두 건강한 피부, 시력, 튼튼한 뼈를 유지시켜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가 일일 권장량의 105%가 함유되어 있을 정도로 풍부한데요. 이 영양소가 뼈 형성과 건강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비타민 K가 칼슘보다 골밀도를 훨씬 더 높여줘 골다공증을 예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뼈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 이외에도 비타민 K는 혈액 웅고 효과 및 타박상을 치료하는 데도 좋습니다. 그리고 엽산도 풍부해서 심장 건강을 증진시켜줍니다. 엽산은 체내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세포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을 몸에 좋은 아미노산인 시스테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 많게 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플라크를 축적시켜 심장에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 외 비타민 A 및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눈 건강을 개선하는 데 좋습니다. 상추에서 발견되는 비타민 A, 베타카로틴, 제아잔틴과 같은 카로티노이드가 각막이 두꺼워지거나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 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식단에 포함하기에 좋은 식품이기도 한데요. 혈당 지수는 GI 23으로 낮고 100을 먹었을 때의 혈당 부하 지수는 GL 0.5로 아주 낮은 식품에 속합니다. 그리고 상추에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추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줍니다.
한의학에서도 상추의 여러 효능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체내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해독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소화를 촉진해 식욕을 늘리며 소화불량 및 복통 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상추가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어 열이 나는 환자나 더운 날씨에 섭취하면 아주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배가 자주 차가워지는 분에게는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배가 차갑게 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데 상추의 냉기가 소화불량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추는 고기와 함께 쌈 채소로 많이 섭취하는데요. 이렇게 고기와 같이 상추를 먹는 것이 구울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을 낮추는 좋은 방법입니다. 구운 생선이나 육류, 육가공품 등을 자주 먹을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지목하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식품과 같이 섭취하는 상추, 양파와 같은 채소가 벤조피렌이 일으키는 독성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 연구에서 고기 섭취 시 같이 먹는 채소와 과일, 향신료를 대상으로 벤조피렌 체내 독성 저감률과 발암성 억제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독성을 낮추는 저감률이 샐러리 20%, 미나리가 18%, 상추가 15%로 나타났으며 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계피가 21%, 홍차가 20%, 딸기가 18%로 나타났습니다. 가끔 삼겹살과 소고기를 드실 때 고기만 드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상추, 양파와 같은 채소들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쌈 이외에도 상추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나물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상추를 익히게 되면 섬유질의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섬유질은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배변 활동을 촉진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데 좋지만 상추를 생으로 드실 경우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이라면 상추를 익혀서 나물로 해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영양소의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추에는 베타카로틴과 같은 비타민 A가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서 살짝 볶아주면 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물에 넣고 익히기보다는 찌거나 볶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나물 이외에도 샐러드나 김밥, 주스 등에 넣어서 색다르게 드실 수 있습니다. 모든 채소가 그렇듯 상추 역시 신선하게 먹어야 맛이 좋은데요.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으로 설탕과 식초를 이용하는 방법, 50도의 물에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 가장 오래도록 보관하는 방법일 수 있는데요.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상추를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후 물기를 잘 제거하고 지퍼백이나 진공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도록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상추 보관을 가장 오래 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및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의 연구에서 다양한 온도와 습도, 진공상태 유무에 따른 신선도를 체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온도에서 가장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었고 습도가 높을수록 상추의 신선도가 빨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진공상태에 따라서도 신선도 유지 기간이 현저하게 달라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추의 효능과 가장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상추는 여러 영양소와 천연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 눈 건강과 면역력 강화, 심장 건강 및 당뇨병 등 다양한 건강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쌈, 채소 이외에도 나물 등으로 조리해서 먹으면 다른 맛과 건강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드실 때는 꼭 상추와 같은 채소와 같이 드시고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